강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자 마침 뗏목을 대기에 알맞은 장소가 나타났다. 그곳에 뗏목을 멈추고 기슭에 있는 나무 밑동에다 밧줄로 단단히 붙들어 맸다. 그리고 싣고 온 짐을 육지로 운반했다. 로빈슨이 뗏목에서 짐을 열심히 끌어내리는 동안에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잘까? 무서운 맹수들이 덤벼들 염려가 있었지만 어젯밤처럼 올라갈 잘만한 나무가 가까이에 없었다.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로빈슨은 당장 행동에 옮겼다. 배에서 가져온 상자와 널판지로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총을 아는 채 누웠다. 개도 곁에 두었다. 다음날 아침 바닷가에 가보니 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저 배가 언제까지나 저기에 있지는 않을 거야. 다시 폭풍이라도 불어오면 산산조각이 나고 말겠지? 그 전에 배 안의 물건을 댈 수 있는 대로 육지로 날라와야겠다. 로빈슨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배로 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로빈슨은 계속해서 배에서 육지로 여러 가지 물건을 옮겨 놓았다. 며칠 후 바람이 조금 세게 불기 시작했다. 구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폭풍우가 몰려올지도 모르겠군. 저 배와도 작별인가? 로빈슨은 다시 한번 배로 가서 선실을 뒤져보았다. 선장실에서는 금화와 은하를 찾아냈다. 이제 돈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됐군. 지금 나한텐 금화도 은하도 쓸모없어. 차라리 카란 자루가 훨씬 더 유용하지. 로빈슨은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가만히 있자. 지금은 쓸모없지만 언제든 구조선이 와서 나를 이 섬에서 구해낸다면 사례를 하든가 여비로 쓰려면 역시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 로빈슨은 금화와 은하를 돛 조각으로 쌌다. 꾸린 짐을 허리에 붙들어 메고 바닷속에 뛰어들어 육지를 향해 힘껏 헤엄쳤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다. 천막이 금방 날아갈 것만 같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날씨는 맑아졌다. 그러나 바다에는 아직도 거센 물결이 일고 있었다. 배가 없어졌잖아. 쓸만한 것을 모두 운반해 오기는 했으나 로빈슨은 배가 없어진 것에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을 느껴졌다. 좀 더 안전한 장소를 잡아서 편안히 살 곳을 만들어야겠어. 이곳이면 쓸만하겠군. 우선 반원을 긋고 말뚝을 박고 배에서 가져온 철사로 둘러싸면 울타리가 되는 거야. 울타리에 문을 만드는 대신 짤막한 사다리를 만들어 그것으로 드나들기로 했다. 이젠 밤에도 안심하고 잘 수 있겠군.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말뚝을 만들 나무를 숲에서 베어오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나무 하나를 베는데 하루가 걸렸고 그것을 나르는데 하루, 또 단단히 박는데 다시 하루가 걸렸다. 일단 천막을 쳐서 잠잘 곳을 마련한 로빈슨은 화약 등 소중한 물건을 보관한 굴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을 하는 틈틈이 로빈슨은 총을 가지고 양식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나서기도 하였다. 사냥을 해보니 이 섬에는 야생 사냥이 많이 있었다. 다행이군. 저놈들을 잡아먹으면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나 집을 짓는 일은 무척 더디게 진행되었다. 혼자인데다 목수일도 생전 처음이라 좀처럼 집 짓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지? 이 섬에 온 지 열흘 만에 그런 생각을 하고 널판지에
1659년 9월 30 로빈슨 크루소 이 섬에 오다 라는 글자를 새겼다. 그리고 널판지를 십자가처럼 기둥에다 박고 땅 위에 세웠다. 그 후부터 로빈슨은 매일 하나씩 그 기둥에 칼로 흠집을 내고 한 달이 되는 날에는 길게 흠집을 냈다. 이것이 달력인 셈이었다. 벌써 11월 10일이었다. 로빈슨이 배에서 가져온 물건 가운데는 펜, 잉크, 종이, 지도, 만원경, 항해술에 관한 책, 그리고 성경도 있었다. 로빈슨은 잉크와 종이로 매일 일기를 썼다. 그러나 곧 잉크가 떨어지고 말았다. 잉크가 떨어졌네. 잉크 만드는 법을 모르니 답답한걸. 잉크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필요한 것들이 무척 많았다. 곡괭이, 삽처럼 흙을 파거나 나를 도구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실, 바늘, 핀과 천도 필요했다. 집 둘레 울타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보다도 천막만 가지고서는 비바람을 충분히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큼직하게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기로 했다. 하지만 굴을 파기 위한 도구가 없었다. 로빈슨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숲속을 걸어 다니다가 알맞은 나무를 발견했다. 옳지, 이 나무라면 삽을 만들어 쓸 수 있겠다. 로빈슨은 곧 도끼를 가져다 베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무는 쇠라는 이름처럼 아주 단단했다. 나무를 베고 있는 동안에 도끼날이 묻어지고 말았다. 겨우 나무를 쓰러뜨렸으나 이번에는 그것을 삽 모양으로 깎는 일이 힘들었다. 6일이나 걸려서 겨우 만들 수 있었다. 굴은 20일쯤 지나서야 겨우 뚫렸다. 자, 굴 앞에 천막을 쳐 부엌으로 만들고 굴 속에는 식량과 젖으면 안 되는 총알 같은 물건을 보관하자. 로빈슨은 목수일 뿐만 아니라 사냥과 바느질까지 무엇이든 혼자 해야 했으므로 무척 힘들었다. 로빈슨은 날이 저물면 불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곧 자곤 했다. 밤에도 좀 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양초나 기름을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로빈슨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맞다. 사냥해서 기름을 짜면 되지 않을까? 이리하여 로빈슨은 사냥을 잡아다 그 몸에서 기름을 짜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 햇빛에 말려서 굳힌 접시에다 기름을 담았다. 그리고 실을 꼬아 심지로 삶고 기름에 적셔 불을 켜니 훌륭한 등불이 되었다. 희미한 등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득 먼 고향 생각이 났다. 지금쯤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나를 얼마나 걱정하실까? 로빈슨은 눈물이 글썽거렸다. 걔도 로빈슨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로빈슨의 다리에 콧등을 비벼댔다. 너도 고향이 그리운 모양이구나. 세월은 흘러 달력 기둥에 새겨진 날짜는 새해로 바뀌었다. 로빈슨은 요즘 차츰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배에서 가져온 비스킷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냥으로 총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그렇다고 사냥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 비가 갠 어느 날 아침이었다. 울타리가 안전한지 살펴봐야겠군. 이게 뭐야? 밀이다! 게다가 옆에는 벼까지? 배에서 가져온 짐을 운반할 때 쥐가 갉아서 구멍이 뚫어진 자루에 먼지를 턴 적이 있었는데 거기 붙어 있던 씨앗이 떨어져 자란 듯 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로빈슨은 그 밀과 벼의 이삭이 어느 것보다 소중한 보물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소중히 돌보며
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했다. 밀과 벼는 누렇게 익어서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자, 이제부터 걷어들여야지. 낫 대신 칼을 써서 밀을 베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로빈스는 이것을 다시 뿌리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또 뿌리면 머지않아 많은 밀과 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